안녕하세요. 스카티입니다. 저는 카카오에서 클라우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으며 사내 개발자들이 쿠버네티스를 더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쿠버네티스 컨트롤러에는 어떻게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세션은 쿠버네티스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컨트롤러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 시작해서 블루그린 배포를 수행하는 아주 간단한 컨트롤러 코드를 만들어 보고 이를 잘 알려진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한 뒤 각 방법에 대한 후기를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컨트롤러에 대한 소개입니다. 공식 문서상 쿠버네티스 커뮤니티에서 컨트롤러란 루프를 돌면서 클러스터 상태를 지켜보고 필요한 곳에 요청을 넣거나 혹은 직접 변화를 주는 것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이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무한 루프를 돌면서 reconcile이라는 함수가 실행되는데 reconcile 함수에서는 클러스터 상태를 관찰하고 현재 상태와 원하는 상태의 차이점을 인지하고 마지막으로 적절한 액션을 수행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는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일상 주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패턴으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게 해주는 보일러만 해도 현재 온도를 확인하고 온도가 설정 온도보다 낮으면 보일러를 가동시키는 방식으로 하나의 컨트롤러가 작동하는 예시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에서는 하나의 클러스터에 수십 개의 컨트롤러가 작동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인 레플리카 셋 컨트롤러의 경우 레플리카 셋 정의를 보고 현재 팟 개수를 확인한 후 팟이 설정값보다 적거나 많으면 각각 생성하거나 삭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쿠버네티스에서는 레플리카 셋부터 시작해서 인그레스 엔진엑스 컨트롤러를 통해 HTTP 라우팅 룰을 설정하는 것까지 수많은 종류의 기본 리소스들이 컨트롤러를 통해 관리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카카오 사내에서는 로드 밸런서, 방화벽, 백신 설치와 같은 커스텀한 리소스들도 커스텀 컨트롤러 혹은 오퍼레이터라고 불리는 컨트롤러를 통해 쿠버네티스 상에서도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컨트롤러의 존재는 쿠버네티스 API 하나만을 통해서 다양한 리소스들을 조작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컨트롤러 로직에 버그가 존재할 경우 데이터베이스 오퍼레이터가 운영 중인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한다든지 오토스케일 컨트롤러가 파드를 연계로 스케일링 한다든지 클러스터 API 컨트롤러가 모든 클러스터를 삭제해버린다와 같이 사소한 코드적 오류만으로도 서비스의 복구가 불가능한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컨트롤러는 높은 안정성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본 블루그린 컨트롤러의 코드를 리뷰해보고 프로그램 안정성 향상을 위해 수행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작업 중 하나인 테스트 코드 작성을 해당 코드에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블루그린 컨트롤러는 이번 세션을 위해 간단히 만들어 본 블루그린 배포를 알아서 수행해주는 커스텀 컨트롤러 혹은 오퍼레이터로 커스텀 리소스 데피니션을 통해 새롭게 선언된 블루그린이라는 리소스를 보고 작동합니다. 이 컨트롤러는 왼쪽과 같이 정의된 블루그린 리소스를 발견하면 트래픽을 관리하는 서비스 리소스 1개와 블루 스펙에 맞게 블루 디플로이먼트 1개, 그린 스펙에 맞게 그린 디플로이먼트 1개, 총 3개의 리소스를 생성하고 라우트2에 정의된 내용에 맞게 서비스 셀렉터를 조작하여 트래픽을 블루로 보내게 했다가 그린으로 바뀌면 또 서비스 셀렉터를 조작해서 무중단으로 그린으로 트래픽을 흐르게 했다가 다시 블루로 바뀌면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가능하게 해주는 컨트롤러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하나의 YAML 파일 선언만으로 블루그린 배포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컨트롤러는 다음 세 가지 이유로 쿠베빌더라는 쿠버네티스 공식 컨트롤러 개발 프레임워크를 이용해 만들어졌으며 앞으로 이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것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작동 컨셉은 유사하기 때문에 오퍼레이터 프레임워크, 쿠브옵스, 자바 오퍼레이터 SDK 등의 다양한 환경에서도 약간의 응용과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컨트롤러의 리콘사일 로직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 코드의 시작은 보통 리콘사일 로직을 수행할 리소스 정보를 불러오는 것과 함께 시작합니다. 그 후 이 컨트롤러는 블루그린 리소스에 있는 정보를 토대로 적절한 서비스 셀렉터나 포트 정보와 같은 세부 스펙을 정의해 서비스 리소스를 새롭게 생성하거나
이미 서비스가 존재하면 업데이트를 통해 서비스 리소스를 원하는 상태로 만듭니다. 또한 블루, 그린 스펙 각각이 정의되어 있을 경우 서비스 리소스와 같은 방식으로 원하는 디플로이먼트 스펙을 정의하고 각각의 디플로이먼트 리소스를 생성 혹은 업데이트를 통해 원하는 형상과 일치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블루, 그린 리소스의 스테터스를 업데이트하여 사용자가 쿠브 컨트롤과 같은 툴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블루, 그린 컨트롤러의 로직의 전부이며 여기서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은 이 컨트롤러는 시작한 뒤 서비스를 만들고 블루, 그린, 디플로이먼트 두 개를 만들고 종료하는 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 코드는 프로덕션 환경에서 사용되기에는 고려되지 않은 게 많지만 현재 상태만으로도 오른쪽과 같이 서비스 셀렉터는 제대로 설정되었는지, 디플로이먼트의 라벨은 제대로 부착되었는지와 같은 테스트해봐야 할 시나리오가 산더미처럼 많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다가 테스트 코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거창하게 말하긴 했지만 컨트롤러라고 해서 사실 완전히 새로운 기법의 테스트 종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먼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객체지향적인 프로그래밍을 한다면 언제든 고려해 볼 수 있는 모킹을 수행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객체와 같은 인터페이스의 구현체인 목 객체를 생성하고 특정 메소드를 원하는 파라미터와 함께 호출되었는지 여부를 통해 리콘사일러 로직을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모킹을 수행하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추상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블루-그린 리콘사일러로 예시를 들어보면 현재 블루-그린 리콘사일러는 다음과 같은 의존성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콘사일러는 쿠버네티스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를 바로 사용하면서 모든 CRUD 로직에 해당되는 메소드를 직접 호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쿠버네티스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모킹을 수행할 경우 reconcile 함수를 한 번 실행하는데 수십 번의 클라이언트 메소드가 호출되며 이에 대해서는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것도 까다롭고 프로젝트 규모가 커질수록 테스트 코드를 짜여지는데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세션에서는 서비스와 디플로이먼트를 생성 혹은 업데이트만 수행하는 별도의 인터페이스와 구현체를 생성하였으며 그 결과 최대 수십 번의 메소드 호출은 단 3번의 메소드 호출로 줄일 수 있게 되었고 reconcile 로직에 대한 전체 코드 분량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변화하면서 대폭 감소됨과 함께 코드 가독성 측면에서 전반적인 흐름을 더 알기 쉽게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reconcile 함수가 호출될 때 서비스를 생성하는 메소드와 디플로이먼트를 생성하는 메소드 각각이 의도한 바에 맞게 제대로 호출되었는지입니다. 이에 대한 고목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 생성한 목 객체를 통한 테스트 코드 예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코드는 reconciler 함수에게 하나의 서비스와 하나의 디플로이먼트 생성을 기대하는 테스트 케이스로 먼저 초기화한 목 객체를 테스트를 수행할 reconciler에 주입하고 앞으로 목 객체에서 서비스를 생성하는 메소드, 디플로이먼트를 생성하는 메소드가 한 번씩 어떻게 호출될지 정의를 내린 다음 테스트 대상인 reconcile 함수를 실행합니다. 만약 예측되지 않은 메소드 호출이 발생한 경우 즉각적으로 패닉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이 테스트는 실패하게 됩니다. 이러한 목 객체를 통한 테스팅은 어떤 메소드가 어떤 순서로 어떻게 호출되어야 하는지 세밀한 검증이 가능하지만 메소드 호출 횟수가 많아질수록 테스트 코드가 길어지고 복잡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위 두 메소드가 정상적으로 호출되는지 테스트 코드는 작성했어도 위 두 메소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에 대한 테스트는 아직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똑같이 모킹을 수행해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저희는 추상화라는 형태로 메소드 호출 횟수에 대한 문제를 숨겼을 뿐 실제 쿠버네티스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를 통한 메소드 호출량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았고 여전히 이를 테스트 코드로 작성할 경우 방대하고 복잡한 테스트 코드를 짜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적합한 것이 바로 페이크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소개해드릴 페이크 클라이언트는 쿠버네티스 커뮤니티에서 제공되는 테스트용 객체로 인메모리 키 밸류 스토리지를 통해 단순히 매니페스트를 저장하고 돌려주는 기능만 구현된 가짜 클라이언트입니다.
이를 사용한 create or update 서비스 메소드에 대한 테스트 코드를 소개드려 보면, 먼저 페이크 클라이언트 객체를 초기화 및 테스트 대상에 주입한 후 테스트 대상인 함수를 실행하면 내부적으로 페이크 클라이언트 객체를 대상으로 여러 비즈니스 로직이 수행되게 되며, 모든 작업이 완료된 뒤 페이크 클라이언트로부터 결과물을 받아올 수 있게 되는데, 이때 돌려받은 정보를 이용해서 오너 레퍼런스는 제대로 설정되었는지, 서비스 셀렉터는 제대로 블루 디플로이먼트를 바라보고 있는지와 같은 여러 검증을 수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크 클라이언트를 사용할 경우 쿠버네티스 CRUD 로직을 통째로 테스트해 볼 수는 있으나 중간 과정에 대한 검증은 불가능하고 최종 현상만 얻을 수 있으며, 쿠버네티스의 테스팅 라이브러리를 응용해서 만들어진 것인지라 고랭이 아닌 자바, 러스트, 파이썬 등의 다른 언어로 작성된 라이브러리는 구현이 미미하거나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크 클라이언트는 쿠버네티스의 CRUD 로직이 구현되어 있어 메소드 호출 횟수나 순서에 무관하게 유효한 테스트 코드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페이크 클라이언트가 만능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쿠버네티스에는 CRUD 로직뿐만 아니라 가비지 컬렉팅, 디폴팅 등의 다양한 기능들이 존재하지만 페이크 클라이언트에는 이러한 기능들이 구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쿠버네티스의 모든 기능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해 보고 싶은 상황을 위해서 실제 쿠브 API 서버 프로세스를 로컬에서 일회용으로 실행해 이를 대상으로 리소스를 배포하고 상태를 지켜보는 테스트 수행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는 쿠베 빌더 프레임워크에서 권장하는 테스트 방식이며, 코드 레벨로 자동화가 되어 있어 개발자는 테스트 환경 구축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 과정에 대한 코드 예시를 살펴보면, 먼저 전체 테스트를 시작하기 전에 초기화 과정을 수행하게 되는데, 쿠브 API 서버 프로세스와 같이 실행될 필요가 있는 etcd 프로세스를 자식 프로세스로 실행하고, 실제 이들 프로세스 대상으로 요청을 수행하는 클라이언트 객체를 생성합니다. 이 클라이언트를 컨트롤러에 주입한 후 별도의 고루틴에서 컨트롤러를 실행하면서 테스트 수행 전 초기화 과정이 완료됩니다. 이를 사용한 테스트 코드의 예시로는 Behavior Driven Development, BDD를 지향하는 테스팅 프레임워크인 긴코를 통해 작성해 보았는데, 새로운 블루그린 리소스를 정의를 했는데 그린 스펙 없이 블루 스펙만 정의한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의 서비스와 하나의 디플로이먼트만 생성되어야 한다 라는 유저 스토리에 대한 테스트에 대해서 실제 쿠브 API 서버에 방금 말한 블루 스펙만 명시된 블루그린 리소스 생성 요청을 보내고, 폴링을 수행하면서 기대한 리소스가 생성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테스트가 수행됩니다. 이러한 테스트 방식은 실제 쿠버네티스를 대상으로 수행되는 테스트라 실제 사용 환경과 똑같다라는 장점이 있으며, 엔드-투-엔드 테스트 구현에는 적합하지만 앞서 페이크 클라이언트 사례와 마찬가지로 최종 형상만이 검증이 가능하며, 실제 네트워크 스택을 거치며 폴링을 통해 검증을 수행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테스트 비용이 크고, 병렬로 테스트를 수행할 경우 동시성 이슈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블루그린 컨트롤러를 통해 mock, fake, real 세 가지 방법으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뭘 쓰는 게 가장 좋은 것일까요? 이에 대한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알맞은 대응 절차가 있는 것이지 언제나 유효하게 활용 가능한 방안은 적어도 저희는 아직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각각의 방법들에 대해 저희의 경험을 말씀드려보면, reconcile 함수의 목을 사용하면 대체로 전체 함수 길이가 짧아지는 효과가 발생하며 적절한 추상화가 이루어지면서 그와 함께 코드 가독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적절한 추상화가 동반되었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추상화가 없이 진행될 경우 사소한 코드 변경만으로 거의 모든 테스트 코드를 다시 작성해야 하고 테스트 코드의 가독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페이크 클라이언트의 경우 하나의 디플로이먼트를 생성 혹은 업데이트한다 와 같이 매우 구체적인 하나의 목적만을 가진 함수를 대상으로 사용할 때 테스트 코드가 복잡해지지 않고 깔끔해지며, 코드 변경에도 용이해 리팩토링과 같은 작업에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절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작업에 대해서는 어느 사건이 먼저 발생하는지 검증하기가 어렵고, 쿠버네티스에서 제공하는 CRU리 이외의 기능을 검증해야 하는 경우 모든 기능이 페이크 클라이언트에 구현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유저 스토리에 대해서 쿠브 API 서버를 통해 엔드-투-엔드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은 실제 환경과 동일한 테스트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해 볼 수 있고, 별도의 문서와 작업 없이 테스트 코드만으로 컨트롤러의 의도된 사용법을 동료들과 공유할 수 있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해 특수한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엣지 케이스를 검출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테스트 수행 시간이 길어지고, 개별 테스트 케이스의 코드 또한 길어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기나 페이크 테스트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쿠버네티스 컨트롤러는 다양한 형태의 리소스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해주었고, 그와 함께 많은 관심을 받아왔지만 정작 이에 대한 테스트 코드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적절한 논의 없이 개별 개발자의 역량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게 현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컨트롤러 개발하시는 많은 분들께 참고할 만한 하나의 자료가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